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테고요. 자, 그렇다면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대화에 있어서 설득이 창이라면 네. 거절은 방패와도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협상이라는 거죠. 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최종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음, 두 번째로는 협상 상대를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협상법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설득, 거절, 타협 중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상 뒤에 협상 사항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게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네. 그 MC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가로서 제가 지금 소개한 것 중에 혹시 특이하거나 뭐 질문하실 만한 내용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요. 예, 얘기한 것 중. 지금 뭐 설득, 거절, 거절, 협상. 예.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음, 사실 거절을 뭐 잘해야 된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거절이라는 것이 정말 애매한 상황이 좀 많죠. 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네, 예. 할 수 있는지 예. 방법이 그 있다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걸 네. 사용을 한 게 있는데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 빌려 달라는 사람이 참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또 알려드렸던 방법이긴 한데 네. 만약에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 계약서부터 쓰자. 네.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때 이자는 얼마를 줄 거고 담보는 뭐를 할 거고 돈을 언제까지 갚을 거고 보증인은 누굴 세울 거냐. 음,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식으로 빌릴 건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딴 사람한테 가지 와가지고 빌린다는 소리는 못해요. 아, 그래고도 빌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일단 그렇게만 갖춰놔도 나중에 뒷감당이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가 있고 이자를 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 절차대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음, 그냥 돈을 빌려주고 믿거라고 주게 되면은 사람도 잃고 돈도 음.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 그 돈 부탁을 했을 예, 때는 예, 굉장히 좀 절친이라고 생각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찾아오셨을 예, 텐데 예, 그런 상황에 담보 제공해라, 예, 이자 내라, 뭐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 예.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네, 한 친구가 신용카드를 너무 써가지고 이게 거의 신용 부도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주면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막아줘봐야 또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권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싼 이자로 갈아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이 나와가지고 신용 그걸 잘 몰라서 많이 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자가 뭐 10%가 넘어가는데도 그냥 빌려서 쓰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한 7, 8%에 쓰는 법까지 있거든요. 그걸 갈아타니까 더 많은 한도로 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이자로 장기간 빌리는 법을 알려준 적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내가 그렇죠. 해결하지 못할 그렇죠. 경우에는 타인을 뭐 이용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제시 준다.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거 거절을 할 때 당장 앞에서 거절하거나 승낙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선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쫙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관련 어떤 전문가라든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절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절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주로 이제 뭐 대외 기술의 책들에는 설득이나 협상이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2006년에 리젝트 파워라고 그래서 거절에 관한 책을 최초로 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최초는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그 리젝트 파워였어요. 원래 제목도 이게 원래 리젝트 파워가 아니고 노라고 말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였는데 역시 출판사 사장님께서 돌리고 돌리다가 리젝트 파워로 하신 거였는데 이때 당시 그 거절의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꽉 채워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이제 재출판의 처음이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책 내고 다시는 안 내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나중에 내게 됐죠. 네. 그럼 이 거절도 하나의 그쵸. 협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이제 협상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협상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협상은 최종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상표 있는 회사 옷을 갖다가 유니폼으로 잔뜩 샀는데 근데 그 전날 샀다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옷을 바꾸러 갔어요. 근데 옷을 바꾸러 갔는데 사은품을 주는데 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났기 때문에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날짜가 틀려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 나와서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책임자는 못 주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고객 상담팀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내려와서 그 앞에서 받아온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군지 찾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는 게 빠르다는 거죠. 뭐 보통 뭐 손님들하고의 예.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물건을 파는 사람과 예. 또 사는 사람의 의견 충돌이 그쵸.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많죠, 있죠. 그런 경우에 당사자 앞에 있는 사람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렇죠. 뭐 사장님을 찾아서 해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불러다가 하면은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네. 자, 설득, 거절, 협상. 네. 자, 요 책은 어떤 분들께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말을 했을 때 잘 안 통한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읽어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기술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을 알면은 그 감정을 읽을 필요가 별로 없고요. 그냥 편하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담긴다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이라는 것이 가진 위력은 참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한 대화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책을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대화의 기술 필요하시다면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책? 김정훈 교수님이 이제 사퇴를 하시고 네. 그냥 일반인이 되셨는데 때론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을 이번에 신작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